집에서 혼자 수업 실현 연습하기 2. 네, 오늘은 판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판서에 관한 연습 얘기인데요. 자, 일단 판서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죠? 수업에서 지금 제가 표현하는 것처럼 말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네, 판서 자체는 시각적인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판서는 글씨로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이해를 잘하게 하는 요소로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판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이제 고민해 보는 시간인데요.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판서는 글씨로 끝까지 남아있다는 것, 그걸 다시 한번 더 잘 염두를 해서요. 실제 시험에서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잘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판서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판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뭐 판서에서만 이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세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하죠. 그래서 판서하기 직전에 내가 굉장히 부끄러워한다거나 뭔가 몸이 계속 뒤틀린다거나 꾸부정한 자세를 가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코 좋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판서 자세는 필요하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판서하실 때 많이 들어서, 그리고 교생 실습 때 해봐서 아실 겁니다. 그죠? 손이 칠판을 쓰고는 있지만 몸은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 자세를 떠올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서를 할 때는 항상 가상의 선을 긋는 것이 좀 필요하죠. 가로줄은 연하게 어느 칠판이나 좀 쓰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상의 선을 실제로 세로로 긋는 것이 역시 필요하고, 그 세로 안에 일정한 내용들을 차곡차곡 채워 넣을 때 훨씬 더 깔끔한 멋을 주죠. 그래서 가상의 선 긋기가 필요하다. 근데 간혹 이걸 하다 보면 실제로 세로줄을 긋는 분들이 간혹 보이는데요. 그거는 별로 좋은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가상의 선을 긋는다 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판서 내용은 간결,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요, 주저리 다 적는 것은 사실 그렇게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죠. 그래서 어떤 주제나 어떤 중요한 키워드나 이런 것들만 칠판에 딱 써두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간결 명확하게 판서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판서를 할 때 말을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간혹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이 판서와 관련해서 수업을 듣다가 보면 판서할 때는 판서만 하고, 그다음 판서가 끝나고 나면 말을 하는 게 좋다라고 교수님들이 말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전에 들어가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적절하게 판서와 그리고 설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답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판서를 하면서도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적절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좋은 사례를 사진으로 한번 보겠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러한 자세와 판서 모양을 구상을 하시면서 계속 매일매일, 이게 매일매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울을 보면서 판서하고 있는 자세를 계속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전에 뭐 이거 요즘 속된 말로 라떼는 말이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인터넷이나 카메라가 발전하지 않은 시기에 제가 94년에 첫 강의를 이제 노량진 쪽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선배들이 알려준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계속 내가 자세를 잡고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제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팔은 칠판 위에 올려둔 자세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시선을 어디로? 거울을 보면서 내 자세가 스스로 보기에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그 상태로 계속 있다가 보면 내 몸이 열린 상태로 계속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팔은, 그러니까 판서를 하지 않는 팔을 왼팔이라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왼팔도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은지를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한테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팔을 그냥 완전히 차렷 자세처럼 왼쪽 팔을 차렷 자세처럼 내려두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좀 올려두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선생님들이 다 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신의 수업 모습을 폰에다가 녹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을 하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요. 자, 친구를 만나러 카페를 갔다. 그랬을 때, 네, 그러면 화장실을 갈 일이 생길 거고요. 그때 단 2초 정도만이라도요. 2초 정도만이라도 사람들이 없을 때 거울 앞에 서서 왼손과 그 다음에 오른손을 판사하는 모습을 취해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자세를 몸에 배게 만듭니다. 내가 가장 좋다고 하는 자세를 몸에 배게 만든다는 것은요. 실제로 수업을 할 때에도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연습. 이 연습만이 실전을 보장한다는 것.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뒤의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상의 선을 긋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이제 세로줄을 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보이는 그 배경화면을 칠판이라고 보고 대략 한 4구간 정도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줄은 실제로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 이 정도로 선생님들이 이제 판서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네, 여기에서 이제 목표를 가장 왼쪽 여기에다 두고요. 그리고 대다는 제목을 시간이 없다면 숫자만이라도 꼭 적어주시고 그 다음 소다는 제목이나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써내려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써내려가다 보면 실제로 요 아래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교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교탁하고 걸치는 데까지 쓸 수가 있죠. 요거는 별로 좋은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교탁 아래로 글씨가 내려간다면 실제로 교사들은 채점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교탁 아래로 글이 내려가면 저 때문에 글씨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버린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수업이 전체적으로 썩 좋아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만약 저게 나타난다면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탁 아래로 글씨가 내려가지 않을 정도의 판서 계획을 항상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의사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판서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요. 그건 별로입니다. 왜? 내가 유의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채점자들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옆에서 스터디를 하거나 하는 그 과정에서 옆에서 다른 쌤들 수업하는 걸 한번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듣는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5분이나 20분, 심지어 이제 25분인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아주 초집중을 하면서 그분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한 분 수업 실현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 집중력이 또 떨어지죠. 그래서 그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수업 실현자의 독특한 어떤 언술이라고 표현을 일단 하겠습니다. 고저장단을 가지고 집중시키는 힘이나 아니면 판서에서 뭔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이 있어줄 때 다시 집중력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집중력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떨 수도 있다는 겁니까? 채점자들도 그렇죠. 수업 실현자가 이걸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요. 내가 말로만 표현하는 것보다는 판서로 남겨두는 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서는 절대로 치우지 않아야만 합니다. 치운다는 얘기는 뭡니까? 판서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서는 끝까지 남겨두도록 하고 중간중간에 내가 필요해서 썼다. 이것도 치우는 일이 없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걸 치운다는 얘기는 그냥 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15분에서
25분. 보통 이제 20분짜리가 많을 건데, 거기에서 수업을 하고 났을 때 판서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판서는 이 상태로 수업 끝날 때까지 보이게 해야 하고, 중간중간 지우는 일이 없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랬을 때 계획에 의해서 판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서 판서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판서 연습 자체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열의가 높거나 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아예 그냥 화이트보드를 집에서 사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을 끊임없이 어디에다 그리느냐 하면은 A4 용지에다가 그립니다. 쓰는 거죠. 그래서 계속 뭔가 그 모습들을 A4 용지에다가 써 나가는 것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면 가상의 선도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씨 연습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서할 때 또 많은 질문이 글씨체가 좋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씨체가 좋으면 좋지만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미 칠판에 참 예쁘게 글씨를 쓰는 분들도 있을 거고 글씨체가 그렇게 예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건데요. 그런 거 가지고 채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모양 자체가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바라본다는 것. 네, 그리고 급하면 대단원 제목에서 숫자만이라도 써달라고 한 것처럼 중간중간에 저렇게 숫자로만 쓰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목표를 수업하지 마라 라고 아예 조건으로 줬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수업을 할 때 목표를 제일 먼저 집어넣거나 중간에 집어넣거나 그런 사람들이 점수가 낮으냐? 아닙니다. 만점짜리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건이라는 것도 나중에 다시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자기는 목표를 충분히 중간중간에 센스 있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은 어쨌든 간에 이 판서를 자기 자신이 구조화하는 것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이거를 A4에서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과 판서 자세는 녹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심심할 때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거울 앞에서 딱 오른팔을 칠판에 딱 올려두는 형식으로 뭔가 치소를 분필 잡은 듯이 딱 잡아주고 왼손은 그렇죠. 앞으로 내미는 게 좋을지 아래로 떨어뜨리는 게 좋을지 이런 걸 보면서 자신한테 가장 나는 이 자세가 가장 좋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모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왼손에는요 실제로 구상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A4 정도의 종이를 들고 있으면서 폼을 잡아주시는 게 또 역시 괜찮겠죠. 보통 이제 이런 질문들도 제법 하시는데 구상지를 들고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안 들고 하든 들고 하든 그것이 주는 효과는 조금은 있을지라도요. 그것이 실제로 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안 들고 매끄럽게 수업을 잘했을 때 자신감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안 들고 있다가 버벅거리면 그건 오히려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상지는 충분히 들고 있어도 되고 들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걸 한번 염두를 해두시고 지금 보시는 이 화면 그대로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서와 관련한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동영상을 캡처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화질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구역이 잘 나누어져 있는 것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왼쪽 편에 목표가 지금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대단원 제목이 써져 있고 그 아래 이제 통치체제의 정비라고 해서 소다는 제목이 써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적을 수도 있고 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적고자 하는 내용이 방가로 1번이 이 정도 위치에 적혀져 있고 방가로 2번 방가로 3번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죠. 그리고 이제 방가로 3번은 금방 이제 신문기사 작성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본 거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배정을 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는 이제 만약 교사가 오른쪽으로 좀 더 물러난다면 실제로 자기 자신한테는 왼쪽이겠지만 왼쪽으로 더 물러난다면 유의사항 같은 것을 적어 둘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판서 자세는요. 지금 제가 이 쌤 것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이제 이 팔의 모습 요것이 어떻게 지금 칠판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몸은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봐달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 사례를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사례 한번 보시죠. 자, 이 사례도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 스님의 판서 자세도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보실 만한 것은
역시 구상지를 들고 있는 자세도 저는 조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제 손에 구상지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적절하게 지금 판서를 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네, 여기에 학습 목표,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학습 목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1, 2, 3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유의사항을 적고 있는 거고요. 제일 위에는 네, 판서 제목들을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정도까지 몸을 틀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꼭 내가 판서를 하고 있을 때 정면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학 시절이나 교수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을 얘기는 그거지 않습니까? 적에게 등을 보이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건데요. 실제로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판서 구조화와 모습 역시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뽑아봤고요. 자, 이제 이분의 내가 그 사례를 뽑은 건요. 뭔가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역시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죠? 학습 목표가 여기에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네, 제목,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잘 보세요. 지금 판서를 하고 나서 뭔가 설명하는 모습인데 완전히 등을 보이고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왼쪽에 앉아 있는 학생들은 충분히 이 판서 내용이 보이면서 선생님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각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선생님이 요 뒤쪽으로 조금 더 물러나서 얘기를 한다면 또 이쪽에 있는 학생도 시각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아니면 아예 한 번 정도는 방향을 틀어서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교사가 이쪽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서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는 네, 그런 그 자세를 생각을 해 주시면서 이 모습을 한번 봐 주신다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것도 판서 자체와 그리고 판서를 가지고 설명하는 자세로서 저는 굉장히 좋았던 사례로 봅니다. 자, 이 선생님의 사례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판서 자체가 역시 질서정연하게 잘 되어 있죠. 저는 이제 그것을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역시 목표,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의 제목,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이렇게 딱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제가 굳이 이 모습을 뽑은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로 이제 이 선생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좀 볼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굉장히 두 손이 어정쩡하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뭔가 너무 많은 분주하다고 느낄 정도로 손 동작을 많이 하는 것도 별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이 가만히 있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뭐 좋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적절하게 또 움직여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 느낌을 주는 약간 정적인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동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자세라서 한번 이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판서 사례가 선생님들에게 실제로 좀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수업을 할 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15분, 20분, 25분 안에 딱 표현이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것이 충분히 선생님들에게 좋은 판서 사례로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 두 번째 판서에 대해서는 또 한번 맞춰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말과 판서가 조금은 동시에 좀 종합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제가 애초에 얘기했었던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1번과 2번을 약간 결합한 그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